아이고 롯데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육동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네. 일단은 가장 그 연봉 계약 소식이 이제 들려왔는데요. 이 연봉 계약 소식을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뭐 만족한다는 분들도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분들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연봉 얘기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제목대로 네, 가장 화두가 결국 박세훈 선수의 그 금액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어렵고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보들을 좀 모아봤어요. 특히 그 김원중 선수보다 박세훈 선수가 더 연봉이 작은 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좀 그냥 객관적인 정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뭐 지금 2015년부터 이제 연봉들하고 뭐 WAR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찾아봐가지고 이게 뭐 당장 올해 연봉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두 선수가 받아왔던 연봉들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큰 골자대만 한번 보고 그 표를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표를 한번 쭉 보자면은 일단 그 다 오픈한 것도 아니고 주요 선수들만 이렇게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인상률 1위는 최준용 선수였습니다. 시즌 뭐 굉장히 셋더맨으로 맹활약을 한 최준용 선수가 단숨에 이제 1억 연봉으로 올라갔습니다. 1억 70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154.4%의 최고 인상률을 기록을 했고, 뭐 그 외에 이제 인상률 순서로 보자면은 그 다음은 이제 김도규 선수가 90% 인상률 3,000에서 5,700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추재현 선수가 3,400에서 6,400으로 88.2%의 인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살펴보면은 지시한 선수가 꽤나 많이 올라간 편이고요. 그 다음에 구승민 선수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인상폭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박세현 선수가 좀 아쉽다기보단 구승민 선수한테 조금 더 챙겨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해요. 왜냐면은 2년 연속 20포인트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구승민 선수는 나이도 90년생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정도? 전반적으로 그렇고, 김지욱 선수도 많이 올려줬고요. 70%나 인상을 해줬고, 그 다음에 한동희 선수도 56.3% 1억 1000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올려줬는데요. 어떤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습니다. 네, 내려가가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어째서 선발 투수인 박세웅 선수가 마무리 투수 김원중 선수보다 연봉이 더 적은가라는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되고, 이거 사실 뭐 WAR이나 여러 가지 팀 기여도로 봤을 때는 구원 투수인 마무리 투수 김원중 선수에 비해 가지고 선발 투수인 박세웅 선수가 앞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쭉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조금 잘리네요. 좀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신 분들은 제가 게시판에 내가 표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면서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제가 뭔가 말을 달기가 되게 힘들어서 일단 쭉 보시고요. 보시고 얘기를 할 거고, 일단은 지금까지 두 선수가 그 걸어온 길이 대충 이렇습니다. 김원중 선수는 93년생이고 2012년에 입단을 했고, 그럼 커리어 시작은 2013년부터인데 데뷔하자마자 바로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시즌 커리어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박성훈 선수는 1995년생이고 2014년에 이제 지명을 받아가지고 KT에 2015년에 KT로 입단을 했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실질적인 두 선수의 커리어 시작점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이제 커리어가 똑같이 시작이 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일단은 출발점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제가 일단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WAR을 마이너스를 찍고 난 다음 해 연봉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연봉이 동결이 된 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두 선수 다 연봉이 동결이 된 해가 한 해씩 있었는데,
그때 어떤 WAR을 기록하고 연봉이 동결이 됐는지를 좀 보면은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표시해봤는데요. 일단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WAR 음수를 기록을 합니다. 마이너스 0.127을 기록을 하고 이때 이제 3,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이제 삭감이 되게 됩니다. 600만 원 삭감이 되게 되고, 그리고 박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2억 8천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해에 이제 2017년의 그런 후유증으로 마이너스 1.204에 WAR을 찍게 되고, 그리고 1억 4천만 원이나 대폭 삭감이 돼가지고 1억 1천만 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재밌는 게 두 선수의 연봉 널뛰는 차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박세영 선수는 2017년에 1억 받고 뛰었다가 2018년에 2억 5천 받았다가 다시 2019년에 1억 1천만 원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다음에 동결이 된 해가 김원중 선수는 2019년 두 선수 다 2019년, 20년 이제 동결이 되었는데, 김원중 선수는 2019년에 이제 1억을 받고 0.363의 WAR 기록을 하고 이때까지는 선발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불펜으로 좀 뛰었었죠. 그러고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1억 그대로 동결이 됐었고, 박세영 선수는 2019년에 0.975의 WAR 기록하고 그 다음에 1억 1천만 원이 그대로 동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쭉 보면은 결국은 통산 WAR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김원 선수 4.30이고 박수영 선수는 12.88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진짜 이번 회차는 이게 가타부터 제가 말을 진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게, 좀 이 연봉 산정 같은 경우에는 팀마다 다 사정이 있기도 하고 연봉 고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제가 뭐 이 선수들이 김원수 선수가 총 받은 연봉, 박수영 선수가 총 받은 연봉, 그다음에 통산 WAR, 통산 출장 경기수, 통산 이닝 이렇게 나눠뒀는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은 그 스태티즈에서 이 두 선수의 그 연봉표가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김원수 선수가 이렇고 그 다음에 박세훈 선수가 이런데 이게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거 좀 찾아보면서 이 올바른 연봉 변화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시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제 김원중 선수의 연봉과 인상폭이 모두 높은 이유를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 전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구단 쪽에서 김원중 선수를 조금 더 이제 고가를 높게 쳐준 데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일단은 구단 세이브 2위 기록 이제 35세이브를 달성했다는 점. 그러니까 팀 역사상에서 좀 손가락에 꼽히는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의 마일스톤이 남긴 걸로 생각하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고가를 높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해봤고요. 그리고 이 롯데라는 회사 자체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옛날보다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공서열제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차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비슷하면은 고연차를 좀 더 챙겨주는 문화가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고연차 선수들이 많이 없어져서 많이 빠졌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 이 선수의 그런 실적에 비해서 연차가 높으면 기본적인 연봉을 좀 챙겨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KBO 리그의 좀 성향도 있는 것 같은데, KBO 리그가 메이저리그나 이제 일본 리그에 비해서 마무리 투수의 가치를 조금 높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FA로 나왔을 때 투수들이 그 마무리 투수들이 받는 FA 금액하고 선발 투수들이 받는 FA 금액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뭐 정우람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오승환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정대현 선수도 가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팀의 손승락 선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아무리 탑 마무리 투수라도 그 선발 투수의 금액에 거의 뭐 비비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의 마무리도 받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마무리 투수의 가치를 좀 높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시즌 박수영 선수의 WAR인 4.01보다 마무리였던 이제 김원중 선수의 WAR 2.20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WAR 숫자 자체로는 당연히 이제 4.01이 높은 수치지만 불펜 투수가 WAR을 쌓기 어려운 건 사실은 맞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을 조금 더 이제 높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후반기 김원중 선수의 헌신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해준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더블헤더가 있었던 날에 1일 2세이브를 2번을 했어요. 9월 3일하고 10월 1일. 그래서 이런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팀이 그 후반기에 막 달릴 때 사실 김원중 선수가 진짜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박수영 선수가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클래식한 낭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쳐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해본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두 선수의 연봉을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WAR 차이가 2배가 넘게 나고 거의 뭐 3배 가깝게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일단 2년 선배인 김원중 선수가 첫 연봉이 2억 8,100만 원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김원중 선수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한 이해를 굳이 해보려고 한다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올해 연봉도 올해 연봉인데 지금까지 이 선수들이 받은 총 연봉도 고려를 아예 안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뭐 선후반 간의 그런 것도 뭐 없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두 선수가 사실은 WAR상에서 차이가 제법 나긴 하지만 아예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긴 또 애매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총 연봉도 조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이게 뭔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제가 진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팬 입장에서는 이런 연봉 같은 경우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팬 입장에서는 선수가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당연히 내 돈이 아니고 우리 선수들이 고생해가지고 이제 연봉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이제 맹점은 구단의 재정 상황이나 내부 요인들을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가 산정 방식도 그렇고 올 시즌 올해 이제 그 구단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도 저희는 모르고, 그 다음에 모 그룹의 그런 재정 상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롯데 그룹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대충은 저희가 알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사실 알 길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입장 수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실 구단 자체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 연봉에 대해서 이게 뭐 좀 더 저주지 너무 짜다 아니면은 뭐 너무 많이 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숫자 같은 이 돈 문제는 진짜 저희가 뭐 함부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직구장을 공사하면서 이런 비용 지출에도 분명히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올리고 나서 사실은 조금 이도 저도 아닌 얘기를 했다고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뭔가 이게 뭐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진짜. 네, 진짜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 박세웅 선수가 좀 적게 받은 건 아쉬워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생한 선수가 더 좋은 대우로 받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2억 6천이 아니고 한 3억 받았으면 더 좋았겠죠. 더 좋았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단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박정우 선수도 이것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이제 좀 삼가해야 될 거는 김원중 선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든가 뭔가 김원중 선수의 가치가 박수용 선수보다 떨어지는데 왜 돈을 더 많이 받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야구 선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연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선후배 간에 뭐 선배가 더 연봉이 적고 후배가 더 많은 경우에 어떤 그런 좀 심리적인 부분이나 문화가 있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지만, 사실 이런 얘기가 이제 팬들 사이에서 떠도는 거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 구단 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굳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막 그 격렬한 논쟁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다들 걱정하신 그거인 것 같아요. 다들 걱정하시는 건 지금 당장의 연봉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연봉 산정을 좀 짜게, 그러니까 그렇게 통 크게 해주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FA가 됐을 때 박수영 선수가 일단 이 팀에 남아 있을 확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요런 자세를 구단에서 취하고 있으면은 결국 FA 때도 큰 돈을 써가지고 박세웅 선수를 잡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좀 FA 때 송민규 단장 체제 이후에 FA의 그런 그 움직임처럼 그 적당한 금액만 제시하고 조금만 좀 그 오버된다 싶으면은 그냥 미련 없이 보내는 것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노파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남기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팀 FA, 내부 FA를 굉장히 저희 팀이 많이 놓쳤어요.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이 드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도한 비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비시즌에 좀 재미있는 이슈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돈 문제는. 네,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은 팀 내부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연봉을 굉장히 많이 빼놓은 상태인데 조금 더 좀 후하게 써줄 수도 없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국 이런 문제는 성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가 이렇게 좀 긴축 재정을 했는데 박세웅 선수가 FA가 됐을 때 이제 확실히 조금 이제 통 크게 싸가지고 박세웅 선수 잡는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봉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팬들이 볼 수 있는 시각에서는 사실은 이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걸려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조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시원한 답변을 바라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이게 제가 진짜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 얘기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네. 다른 경기에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 이런 거를 좀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사람의 가치라는 게, 이게 연봉에 진짜 막 더 높은 가치를 더 가지고 뭐 연봉 조정까지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각 선수마다 연봉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어떤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많이 받은 선수는 축하해주고 아쉬운 선수는 좀 아쉽다, 내년에 좀 더 많이 챙겨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뭐 저희 팬들이 할 수 있는 좀 적정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선수 이렇게 또 인상된 선수는 축하드리고, 조금 뭐 동결이 되거나 삭감이 된 선수들은 또 더 잘해가지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팀이 잘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팀 성적이 8위였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상을 해줄 수는 사실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야구단을 해설하고 친다면 실적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개인의 퍼포먼스가 뛰어나도 그 팀 전체의 실적이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의 우피였습니다. 저는 내일도 사직동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